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실무시험 문제 1번부터 3번까지 이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 프로그램 설치하시고 감독관 확인 번호 56번입니다. 그래서 56번 입력하면 바로 실행되겠습니다. 주식회사 미래테크노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미래테크노는 전자부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이며 단기 주식 제11기 회계기간은 2016년이다. 전산 세매개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문제 1번. 다음 자료를 보고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등록하시오. 자, 이건 뭐 2급 수준이니까요. 거래처 등록 메뉴 가서 자, 코드 번호 1350 해서 상당 정보 발음하기 힘드네요. 그 다음에 유형은 동시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지에 보면 유형은 동시로 하고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해도 무방함. 그 다음 사업자 등록번호하고 대표자 성명, 업태 도소매, 종목 화장품, 그리고 주소 검색해서 방배로 검색해서 162 해서 엔터 치면 됩니다. 자, 뭐 이건 쉬운 거고요. 2번 전기분 거래처별 채권 잔액을 참고하여 해당 메뉴에서 수정 입력하시오. 거래처별 초기율 메뉴 가면 되죠. 예, 거기 가서 보니까 외상 매출금 900만 원 돼 있는데 300 두 개만 돼 있어요. 금액이 지금 잘못 입력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경기공업 400, 해품공업 500 요 금액을 수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받을 어음도 가서 보니까 2,500만 원 합계액은 나와 있는데 여기 100만 원, 1,000만 원 해서 1,1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냐면 여기 보시면 받을 어음 삼한공업 1,000만 원, 대성공업 1,500만 원 요 금액 수정해서 입력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하면 자 여기 외상매출금 경기공업 400, 해품공업 500, 그 다음에 받을 어음 3만공업 1,000만 원, 대성공업 1,500 이렇게 수정한 화면입니다. 자 이렇게만 입력해 주시면 뭐 특별한 어려움 없죠. 3번 문제. 판매직 직원에게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를 상여로 지급하기로 했다. 계정과목 코드 803번. 상여금의 현금 적요 2번. 직원 성과급 한 칸 띄고 지급이 적요 등록하시오. 그래서 코드번호 803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커서를 코드번호 있는 데 놓고 803 치면 자동적으로 내려옵니다. 상여금 해서 자, 현금 적요 2번 입력하시고요. 직원 성과급 한 칸 띄고 지급. 자, 간단하게 그냥 입력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일반전표 입력 바로 들어갈게요.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일반전표 입력이 모든 거래는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말 것. 최근에 올라온 질문들을 보면 일반전표 입력하고 매입매출전표 입력 구분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 부가가치세가 문제 안 해보면 부가세가 있다. 그러면 매입매출전표 입력. 부가세가 없다. 보통 내부 거래가 많습니다. 부가세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일반전표 입력으로 입력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자, 7월 10일 회사는 동아기업에 지급할 외상매입금 중 100만 원을 동아기업으로부터 면제받다. 채무 면제 이익이죠. 그래서 외상값을 그쪽에서 탕감해 준 겁니다. 우리가 거래를 뭐 자주 하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그쪽에서 우리한테 이제 혜택을 주고 싶을 경우에 자, 그러면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사라지고요. 금액은 100만 원. 그리고 거래처는 동아기업이죠. 거래처 입력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이 생긴 거잖아요. 그쪽에서 탕감해 줬으니까. 채무, 면제, 이익 100만 원 해서 자,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7월 14일 베트남이 하남 기업의 수출 선적일 7월 1일입니다. 하였던 제품에 대한 외상 매출금 1,000달러예요. 1,000불. 수령한 후 즉시 원화로 환전하여 보통 예금에 입금하였다. 7월 1일 우리가 물건 팔았을 때 수출했을 때는 환율이 1,100원이었습니다. 근데 7월 14일 환율은 1,200원으로 환율이 올랐어요.
자, 그래서 7월 1일 날 분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7월 1일. 자, 우선 제품 매출이 기록되겠죠. 제품 매출. 차변에는 외상 매출금입니다. 자, 금액은 얼마로 해야 되느냐? 1,000불이에요. 1,000불인데 7월 1일 날 우리가 선적한 판매한 날이 1,100원이었으니까 110만 원이었습니다. 전부 다 한나로 환산을 해야죠. 그래서 110만 원으로 장부에 적었었는데, 근데 7월 14일 날 요거를 수금을 했는데 이때 환율은 1,200원이에요. 그래서 1,000불을 받아서, 달러는 금액이 변동된 거 없습니다. 1,000불을 받아서 환전해서, 환전할 때 1,200원 곱하기 1,000불. 그러면 120만 원 받아서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 120만 원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가 장부상에 7월 1일 날 외상매출금은 110만 원 적었었죠. 110만 원을 없애주고 매출금 110만 원. 거래처 입력해야죠. 하남기업. 자, 입력해주고요. 자, 환율이 변동이 되면서 우리가 10만 원 돈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외환 차익 1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간혹가다가 보면 외환 차익하고 외화 환산 이익하고 헷갈리는 사람이 있는데, 외화 환산 이익. 외환 차익은요,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돈을 받았는데 또는 지불을 했는데 환율 차이에 의해서 이익이 생겼을 때 외환 차익, 손해가 생기면 외환 차손. 근데 외환산 이익은 뭐냐? 돈을 주거나 받은 게 아니에요. 외상매출금이 이 상태로 그대로 12월 31일 만약에 갔다고 쳐요. 그때 가면 또 환율이 바뀌겠죠. 주거나 받은 건 아닌데 우리 장부상에 외상매출금이 받을 돈이 늘어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외화 환산 이익. 반대로 손해보게 되면 외화 환산 손실. 자, 요즘 우리나라 환율이 굉장히 널뛰기입니다. 심할 때는 하루에 막 20원씩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자, 지금 경제가 불안정해서 그래. 세계 경제가. 자, 지금 요거는 주고받은 거 없이 결산 시에 장부를 마감하기 위해서 현재의 자산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차원에서 외화 환산을 한 거고요. 요거는 아예 돈을 주고받으면서 생긴 환율 차익. 자, 요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3번 문제요. 어, 7월 25일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올포 및 주식 1,000주.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이겠죠. 한 주당 액면가는 5,000원인데 이걸 10,000원에 구입하고, 액면가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구입한 가격 10,000원. 그러면 1,000주니까 1,000만 원어치 샀습니다. 매입 수수료 5만 원은 따로 해서 같이 해서 현금으로 다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이란 자산 증가. 자, 1,000만 원이죠. 근데 수수료 5만 원은 이건 별도로 한다고 그랬죠. 모든 자산은 자산을 구입할 때 들어간 비용은 다 포함하는데 요거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수수료 비용 5만 원. 그리고 대변에 전부 다 현금으로 줬다 그랬으니까 대변에 현금 1,005만 원.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게요. 이거 수수료 비용 딱 검색해 보면 여러 가지가 뜰 겁니다. 800번대도 있고요. 그러면 이건 몇 번으로 해야 되느냐? 영업 외 비용인 걸로 해야 됩니다. 영업 외 비용 984번. 왜냐? 이거 영업과 무관한 거잖아요. 정상적인 영업에 의해서 얻는 영업 목적으로 사용할 자산도 아닐 뿐더러 이거 나중에 이익이 생겨도 영업과 무관한 이익입니다. 그래서 요 수수료 비용은 영업과 무관한 자산을 구입하면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구입한 증권에 대해서 지급한 거기 때문에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고, 그럼 어떨 때 판매비와 관리비 831번 있거든요. 0831. 이거는 어떤 때 사용해요?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영업과 관련된 수수료 비용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을 임차할 때 부동산 중개 사무실을 통해서 그 임차를 하는 경우 수수료 비용 줘야 되잖아요. 복비. 그런 거는 영업과 관련된 수수료 비용이니까 그거는 800번 때 판매비와 관리비를 적용해서 831번 씁니다. 그러니까 영업과 관련된 수수료 비용 800번 때, 영업과 무관한 거 984번. 자, 요 두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8월 25일 하나은행으로부터 5년 후 상환 조건으로 1억 원을 차입하고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받다. 그러면 차변에 보통 예금 1억 원. 그 다음 대변에 5년 후 상환이니까 장기 차입금이죠. 장기 차입금 1억 원. 자, 이거 거래처 입력해야죠. 거래처 어디에? 하나은행. 어제도 요 장기 차입금은 거래처 입력 안 합니까? 해서 2급에 누구 질문 올렸던데, 자, 요거 차입금만 글자만 붙으면 전부 다 요것도 거래처 입력해 줍니다. 자, 4번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5번. 8월 29일 개인 고혜림으로부터 차입한 운영자금에 대한 당월 이자 비용 200만 원이 발생하여 원천 징수 세액 55만 원 차감한 나머지 금액 145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자, 이자를 개인한테 빌렸던 겁니다. 그러면 그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 요거를 미리 원천 징수로 떼고 이렇게 준 건데, 이런 경우는 사실 실무에서는 없습니다. 자, 그냥 보통 다 주고 알아서 뭐 신고하라 뭐 이렇게 하는데요. 자, 이자 비용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원천 징수로 뺀 게 있었다 그랬죠. 당신 요거 세금 내야 되는데 우리가 걷었다가 낼게요. 한 게 얼마예요? 55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 예금에서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55만 원 빼면 얼마예요? 145만 원? 예.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6번. 8월 31일 전기의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하였던 코코 상사의 외상 매출금 400만 원 회수하여 싱싱은행이 당전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거 전기에 뭐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뭐 작년 예를 들어서 9월 뭐 5일이다. 이거 대손 처리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자, 대손 충당금을 사용했습니다. 400만 원. 그리고 외상값 못 받게 됐으니까 자산감소 대변에 외상 매출금 이렇게 했었겠죠. 대변에. 물론 거래처 입력했을 거고요. 자, 외상값 못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 설정해 놓은 걸로 이렇게 했는데, 금년 8월 31일 날 외상 매출금 400만 원 가서 멱살 잡아가지고 돈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했어요. 그래서 차변에 보통 예금 400만 원. 그러면 요 대손 충당금을요, 없었던 걸로 해서 원래 자리로 원위치시켜 주면 됩니다. 대손 충당금 400만 원.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는 없었던 일이 되겠죠. 그래서 원위치 되고 이만큼 올해 대손 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하는데 요 금액만큼 적게 설정하면 되겠죠. 자, 됐고요. 자, 이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들어갈게요.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면 입력하시오. 18점입니다. 9월 2일 한성공업에 제품을 판매하고, 자, 대변의 제품 매출 계정 과목이 나와야 되겠죠. 신용카드, BC카드로 결제를 받았다. 매출 전표는 다음과 같다. 해서 매출 전표입니다. 금액은 안 나오는데 여기 보면 나와 있죠. 금액 어마운트에서 여기 200만 원. 부가세, VAT에서 20만 원. 자, 우리가 알 거는 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면 가장 헷갈려 하는 게 유형이죠. 단서 조항은 나왔죠. 카드로 결제받고 물건 줬다. 카과입니다. 카드 과세 매출.
그래서 금액 200만 원에 20만 원. 자, 요거 해서 입력을 하면 자, 우선 유형은 카과가 몇 번이죠? 네, 17번. 17번. 카드 과세 매출. 아까 공급가액 200만 원이었죠? 예. 부가세 20만 원. 거래처는 한성공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는 없죠. 카드로 해버렸으니까 세금계산서 발행해 준 거 아닙니다. 자, 요거 분개해 보면 우선 대변에 제품 매출 금액은 200만 원이죠. 네, 200만 원에 부가세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부가세 예수금 20만 원. 팔았을 때는 예수금, 우리가 사왔을 때는 뭐예요? 대급금. 자, 전부 다 신용카드로 받았는데 아직 돈이 들어온 건 아니죠. 자, 근데 제품 매출이니까 외상 매출금으로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미수금 해도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외상 매출금을 권합니다. 제품에 대한, 제품 또는 상품에 대한 거는 자, 금액은 220만 원이고요. 거래처는 한성공업. 아, 카드로 했으니까 이거 카드회사에서 돈 나중에 받을 거죠. 수수료 빼고 카드회사에서 받습니다. 이거. 어느 카드죠? 네, BC 카드. 이 돈은 한성공업 입장에서는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한성공업은 다 한 거예요. 우리는 카드회사에 가서 다음날, 요즘은 빨리 나와서 뭐 하루 만에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자, 가서 대금을 수수료 빼고 받아오면 됩니다. 자, 분계 유형은 혼합이 되겠죠. 혼합 또는 카드. 왜냐면 카드로 했기 때문에 두 개 다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2번 문제. (9월 16일) 부품 제작에 필요한 원재료를 수입했습니다. 그러면 매입 유형 중에 분계 유형 딱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수입이죠. 이미 유형은 자 확인됐습니다. 김해세관으로부터 수입 전자도 해당됩니다. 수입 전자 생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전자자만 들어가면 무조건 다 해주세요. 면세업체인 경우에 전자 세금이 없는 전자 계산서가 주고받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전자만 들어가면 다. 그렇게 수입 전자 생계산서도 전자에 포함시켜야 되고요. 부가가치세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근데 이게 문제를 좀 꼬아놨습니다. 미착품에 대한 회계처리는 생략한다. 지금 이게 수입하다 보니까 공해상에서 한진해운에 실었는지 물건을 아직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 물건에 대해서는 들어온 다음에 기록하자. 지금은 물건에 대한 건 하지 말고 지금 이 전자 수입 세금 계산서는 세금에 대한 것만 관세청에다가 세관이죠. 세관에다가 돈 납부한 것만 적어라. 미착품에 대한 물건에 대한 회계 처리는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함정을 지금 파놨어요. 그러면 유형은 수입으로 일단 적어야죠. 몇 번이죠? 수입이 매입 유형 중에 55. 자, 수입 일단 적고요. 금액은 다 적어줍니다. 세관에 납부한 부가세에 대한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자, 공급가액 아까 화면에서 봤죠? 공급가액 2,200만 원이었습니다. 맞나요? 맞죠. 2,200만 원. 부가세 22만 원. 220만 원이죠. 220만 원. 10%니까 220만 원. 자, 지금 요 세관, 김해세관에 낸 돈만 이제 생계산서를 발급받은 거니까 요것만 할 겁니다. 자, 거래처는 그래서 김해세관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자생계산서 받았으니까 자, 분계는 이제 해봐야 알겠죠.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했죠. 그러면 대변에 현금 얼마? 220만 원만 준 겁니다. 그리고 차변에는 자, 요 세금에 대해서 준 거니까 우리가 매입하면서 낸 세금이니까 부가세 대급금 220만 원.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만약에 요 단서 조항이 없어요. 원재료를 수입했고 어쩌고저쩌고 요거 220만 원 세관에다가 부가세를 납부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다 적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차변에 대변에 제품 매출이 되겠죠. 차변에 이게 사온 거죠. 매출이 아니고. 예, 차변에 원재료 2,200만 원. 그다음에 외상으로 사왔다. 외상 매입금 2,200만 원. 2억 2천만 원 적었나요? 220만 원. 2,200만 원. 이런 말이 없다면 이렇게 분개해 주면 됩니다. 자, 지금 요 밑에 것만 봐서 분개는 자, 현금 대변에 현금밖에 없죠. 그래서 분개 유형은 현금입니다. 물론 요거까지 다 있으면 그때 혼합이 되고요. 요거는 요 생략한다가 없을 때를 가정해서 제가 이제 분개를 해 놓은 거고,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요건 없습니다. 요거 없이 이렇게 됐을 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3번. 자,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는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거 질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정리를 해드리려고요. 개인한테 판매했을 때 형태가 현과, 카과, 간이, 건별 막 나옵니다. 아직도 헷갈린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완전히 정리 한번 할게요. 9월 26일 개인인 소비자 김한수에게 전자제품 550만 원에 부가세 포함입니다. 500만 원, 50만 원입니다. 현금 판매했습니다. 현금 영수증을 또 소비자 소득공제용을 발급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유형은 뭐가 될까요? 이 네 가지 중에. 현금 영수증에 의한 과세 매출입니다. 이거. 현과 유형은 22번. 현금 과세 매출이 일단 됩니다. 근데 이거 네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24시간 편의점 갔을 때 요 네 가지 유형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구매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그쪽 마트 입장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마트 입장은 자, 우리가 갔을 때 네 가지가 뭐냐? 담배 사고 카드 줍니다. 그럼 그쪽에서 카드를 쫙 긁어요. 어디에 해당될까요, 그건? 그건 요겁니다. 카과. 신용카드로 해서 팔았으니까. 그 다음에 현금을 줬어요. 그럼 그쪽에서 뭐라 그럽니까? 편의점에서 알바생이 현금 영수증 해드릴까요? 네, 해주세요. 핸드폰 번호 알려줍니다. 그건 현과예요. 그 다음에 간이 영수증 해주세요. 그거는 사실상 뭐 증빙 서류로서 요즘은 뭐 인정 안 되기도 하지만 금액이 아주 적은 경우는 됩니다. 간이 영수증으로 받은 경우 현금 영수증 필요 안 하고 간이 영수증 해주세요 할 때 그거는 간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현금 영수증 해드릴까요? 아니 됐어요. 간이 영수증 달라는 말도 안 하고 카드도 안 주고 현금만 딱 줬어요. 건별입니다. 14번 세금계산에 현금 영수증 교부되지 않는 개인 매출.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부가세 신고할 때 막 숨기려고 그러죠. 가장 헷갈리는 게 이겁니다. 이거 현금을 똑같이 줬는데 어떤 때는 현과고 어떤 때는 건별이냐. 카드는 카드로 긁었으니까 확실히 눈에 띄고 이 간이는 시험 나온 적 거의 없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카과, 현과, 건별이 간혹가다 나와서 헷갈리는데 자, 둘 다 현금을 줬던 거는 똑같은데 단지 여기는 현금 영수증을 해드릴까요? 네, 해주세요. 핸드폰 번호 불러주는 거. 그러면 나중에 소득공제할 때 감면받죠. 현금 사용 금액에 대해서. 자, 그래서 현과와 건별 둘 다 개인한테 판매하는 소매 매출인 거는 똑같은데 둘 다 현금 준 거 똑같아요. 단 현금 영수증 했느냐 안 했으면 건별, 했으면 현과.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이거 이번 기회로 두 번 다시 헷갈리지 않도록 하세요. 유형만 잘 구분하면요. 시험에서 그렇게 뜰 게 많지는 않아요. 공급금액 거기 나왔죠, 이거. 500만 원에 50만 원이잖아요. 자, 50만 원. 자, 거래처. 김한수. 만약에 거래처를 모른다. 그러면 이제 현금 영수증 처리했으니까 거래처를 알아야 돼. 김한수. 자, 전자. 세금계산서 안 했죠? 자, 분개해보면 현금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 받았다. 뭐 현금이 되겠네요. 분개 유형은. 그래서 자, 이거 몇 번이야? 네, 3번. 자, 이건 뭐 현금이 될 거고 당연히 현금 과세, 현금 영수증 처리했으니까요.
그래서 요거 받은 거, 자, 차변에 현금 두 개 합쳐서 550만 원 받았고, 뭘 팔았나요? 예, 전자제품 팔았죠. 그러면 제품 매출 500만 원에 부가세 포함받은 거니까 부가세 예수금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구분만 잘 하시면 돼요. 4번 문제. 자, 10월 15일 업무용 비품으로 사용하던 냉장고 취득가액 280만 원입니다. 비품이죠. 업무용으로 사용한 거니까. 이거 처분 시 감가상각누계액 165만 원을 감가상각누계액 165만 원이 포함된 거니까 요거 빼면 현재 가치가 나오겠죠. 주식회사 현아실업에 100만 원의 처분.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자, 유형은 이거 특이사항 없습니다. 세금 정상적으로 다 포함시켰고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했으니까 자, 매출 유형 중에 과세 매출이 되겠죠. 11번 과세 매출이 됩니다. 공급가액은 얼마에 팔았어요? 100만 원에 팔았죠. 그리고 부가세 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만 원에 부가세 10만 원. 거래처는 누구한테 팔았죠? 현아실업. 현아실업. 자, 전자세금계산서 했습니다. 분견은 이제 해보면 알겠죠. 우선 비품이 없어집니다. 냉장고. 얼마예요? 취득가액 280만 원. 그럼 이거 없어지면 거머리처럼 붙어 다니던 감가상각누계액도 마찬가지로 없어져야죠. 반대편으로 와서 감가상각누계액 얼마예요? 165만 원. 자, 근데 이거를 팔았는데 100만 원에 부가세 10만 원에서 11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발급하였다.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현금 11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280짜리가 165만 원 낡은 거 빼면 얼마예요? 165를 빼면 15만 원? 125만 원 나오나요? 예, 125만 원. 근데 이걸 10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15만 원 손해보고 팔았죠.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얼마? 15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세금 받았죠. 아까 요거 10만 원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세금, 부가세, 예수금. 차변 대변 금액 입력하면 이거 뜰 거예요. 하나 입력 안 하면 금액 차이가 나오니까. 자, 290만 원. 이거 다 더해서 290만 원 나와야 됩니다. 자, 분계는 그러면 혼합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5번 문제. (10월 20일) 주식회사 한국유통의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우리는 보통 내국신용장 LC 뭐 이렇게 하는데 구매 확인서도 같은 걸로 보면 됩니다. 제품 4천만 원을 납품하고 그러니까 한국유통이 수출하는 회사인데 그쪽에 수출을 할 거니까 물건 보내주세요 해서 4천만 원어치 제품을 보내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수출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대금 중 40%는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동사 발행 6개월 만기 약소금을 수령하였다. 자, 그러면 유형은 자, 수출 중에서도 우리가 직접 한 게 아니죠. 직접 수출이면 그냥 수출하면 되는데 중간 수출 대행업체에 맡긴 거예요. 판 거예요. 그러면 영세에 해당됩니다. 여기 영세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유형은 판매 중에 영세 12번 영세 매출이죠. 엄격히 말하면 영세 매출. 자, 공급가액은 4천만 원. 그리고 영세기 때문에 부가세는 없죠. 0%니까. 거래처는 한국유통입니다. 한국유통.
자,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습니다. 0% 세금 계산서죠. 전자여. 분개를 해보면 알겠죠. 우선 제품 매출. 자, 매출한 금액 4천만 원. 자, 돈을 받는데 대금 중 40%는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4, 4, 16, 100, 얼마예요? 1,600만 원은 현금 1,600만 원. 그러면 나머지 2,400만 원은 6개월 만기 약속금을 수령하였다. 받을 놈. 2,400만 원. 자, 요거 거래처 뭐 그대로 딱딱 내려올 거예요. 한국유통. 자, 다 입력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엔터 치다 보면 현금 자리에도 막 들어가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자, 여기 받을 놈에 한국유통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분개는 혼합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영세 사유가 있습니다. 영세 사유, 영세율 구분. 그거 입력하다 보면 영세 선택해서 반드시 입력하게 돼 있는데 거기 3번 가보세요. 내국 신용장 그리고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많이 했던 영세하면 LC 뭐 이렇게 나오죠. 내국 신용장 같은 거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 문제. 10월 25일 공장에서 사용하는 화물차에 넣을 경유를 주식회사 S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이제 매입 유형이 나오겠죠. 16만 5천 원 부가세 포함. 그러니까 15만 원 플러스 15,000원입니다. 신한카드로 결제하겠다. 매입하는데 카드로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카드 과세 매입입니다. 카과 매입 57번. 카드로 매입했으니까 금액은 15만 원에 15,000원. 거래처는 어디에? S 주유소. 자, 전자는 없죠. 카드로 했기 때문에 세금세를 주고받은 게 아니니까. 자, 분개는 이거 뭐 카드가 나오겠죠. 카드 또는 혼합도 됩니다. 자,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경유를 했어요. 그러면 차량 유지비죠. 차량에 관련돼서 매입한 기름값이니까 차량 유지비인데 차량 유지비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500번대. 금액은 15만 원. 부가세 대신 냈습니다. 요거. 부가세 대급금 15,000원. 전부 다 카드로 했으니까 미지급금이죠. 16만 5천 원. 자, 이렇게 해서 이거 거래처. 거래처 바꿔줘야 되는 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신한카드. 예. 이거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다 됐고요. 좀 난이도가 그렇게 막 어려운 건 없습니다. 약간 살짝 비웃고 하는 게 한두 문제 있긴 있었는데 대체로 무난했던 문제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4, 5, 6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